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자영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죠? 저도 압니다. 그래서 고고TV가 후원 모집을 당분간 안 하고 한 보름 후에 하기로 했어요. 거의 안 들어와요. 나도 짜증이 나고 힘들고. 여러분이 더 힘들죠? 저보다. 그죠? 힘내십시오. 이번에는 총선 28일 남겨놨는데요. 중앙일보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김용태와 배현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김용태가 구로을, 그 다음에 배현진도 구로을. 고고TV를 쭉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한강 벨트가 어디다? 광진을, 그 다음에 광진을, 송파을, 그 다음에 동작을, 그 다음에 구로을, 이렇게 된다. 서울벨트는 없다. 이 네 명이서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문제 때문에 지금 바람이 전혀 일어나고 있잖아요. 27일, 8일 남았는데 아주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압승은 불가다. 지금 하는 돌아가는 거 보니까 다 해놓은 밥을 못 먹고 다 아주 무럭무럭 김이나 떡을 우리가 못 먹게 생겼어요.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과 합리적인 지성을 가진 국민의힘이 기대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구로을 중앙일보 조사를 보면은 45대 23으로 나옵니다. 45대 23.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항상 볼 적에 45대 23, 그 18대 19대 20대 과거 선거도 봐야 되는데 당선 가능성을 보면 말이죠. 당선 가능성은 윤건영이가 47%가 나오고 47%가 나오고 김용태가 16%뿐이 안 나와요. 트리플로 지고 있어요. 트리플로.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로을은 말이죠. 전국 최고의 도전 지역이에요. 통합당 쪽에서 윤건영이는 문재인의 복심이고 윤건영의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나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비례민주당도 윤건영이가 주도를 했고, 그래서 윤건영이를 꼽으면은 일약 김용태가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가는데 쉽게 말해서 문제인데 김용태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송에서 자꾸 이번 선거를 문재인 대 박근혜의 전쟁이다, 싸움이다 그러는데 그런 방송 듣지 마세요. 전혀 아닙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 반문재인 세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재인 대 반문재인 세력의 싸움이고 통합당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지금 당선 가능성이 윤건영이가 김용태보다 트리플로 올라가요. 근데 이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국민들의 진짜 표심이 나올 거예요. 진짜 표심이 나올 건데 여기서 김용태가 윤건영이를 이기기는 되게 벅찬 지역이에요, 원래. 근데 국민이 밀어준다면은 중도 무당층이 밀어준다면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18대 총선을 보면은 이게 18대 총선 노무현 지지율이 최악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그 당시 18대 총선에서 싹쓸이를 해버렸죠. 우리가 서울 48석 중에서 40석을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먹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구로을은 한나라당이 뺏긴 지역이라고. 그만큼 여기 호남 세력,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 다음에 공장 노동자 또는 외노인들이 많은 데예요. 외노인들이. 그래서 전국에서 대표적으로 여기가 반우파 중도 세력들이 결집해서 사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희망을 하나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19대는 박영선이가 62%, 새누리당이 35%, 그 다음에 20대 총선 해보세요. 20대 총선은 우리가 폭망하는 선거였죠. 서울 경기권이 전멸을 당할 정도였었는데 거기서 박영선이가 54%, 새누리당의 강요식이가 31% 해요. 19대 때 26% 뒤떨어지더니 20대 때는 22%뿐이 뒤에 안 떨어졌다고.
그런데 현재 이거는 45%대 23%면은 20% 차이 나는데 이게 바람이 일면은 그죠? 야권 바람, 통합당의 바람, 중도 보수, 중도층을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2030. 이 사람들이 바람이 일면은 이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 김용태 화이팅을 김용태의 화이팅을 저는 계속 이제 그 방송을 할 거예요. 제가 가장 주목하는 지역이 구로을입니다. 구로을. 종로가 아니고 구로을이에요. 제가 보는 데는. 그래서 조사 보니까 윤건영이가 화이트 칼라에 앞서요. 밑에 또 분석하는 송파을도 보면 화이트 칼라들이 최재성을 갖다가 지원을 하거든요. 이 화이트 칼라들이 왜 지원을 하냐 하면은 화이트 칼라 30, 40, 50이죠. 40대가 친노 친문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요번에 그 문재인 정권의 그 최저임금 소득, 최저임금 소주성을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은 게 화이트 칼라들이에요. 40대들, 30, 40대들. 왜 그래? 내 누누이 말씀드리죠. 공무원, 공기업들, 그죠? 그 다음에 대기업 직원, 민노총. 이 사람들이 신부유층, 신귀족층이 돼 있어요. 문재인 정권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직원들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주성을 갖다가 혜택을 가장 못 받은 사람은 중서민층들이에요. 근데 중서민층들도 문재인을 갖다가 그 무상복지 때문에 크게 이탈을 안 한다는 거죠. 이래 경기가 악화가 되고 경제가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는 대위기가 왔는데도 이게 국민성이 문제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김용태가 그 배현진이 분석할 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50대 이하에서 전부 다 앞서고 있어요. 이 누구야 윤건영이가 40대는 62%, 화이트 칼라 53%, 여성이 50% 정도가 윤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근데 김용태는 60세 이상의 40%, 자영업에서 45% 정도로 간신히 앞서가요. 간신히 앞서가요. 이게 지금 자영업자들은 피부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문제되는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자꾸 다른 방송을 언급하는 이유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유튜버들은. 그래서 지금 윤건영이는 지금 현재 15일 동안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돌아다니면서 그 약속도 어기고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뭐 국무총리 행사에 간다, 서울시장 선거에 간다, 그리고 지하철 돌아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아주 악질적으로 선거를 해요. 자기 말을 갖다가 주워 담고 약속도 안 지키고. 대표적인 게 윤건영이고, 얘가 지금 기소도 돼 있죠. 기소도 돼 있는데 이걸 한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선거 4.15 총선 전에. 그냥 또 건드리면은 윤 총장한테 또 선거 개입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조금 힘들게 가는데 한 보름 있다가 다시 한번 나오면은, 지금 현재 통합당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황교안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한 보름 있다가 다시 보죠. 그죠? 보름이나 열흘 있다 계속 신문에서 방송되니까 올라가는 추세로 되면은 김용태가 가능성이 있다 봐요. 여기 완전하게 김용태 개인기로 할 수뿐이 없어요. 지금 황교안 통합당이 말이죠. 지들 살기가 바빠가지고 전부 다 누구 신경 쓸 그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공격이 너무 심해. 이 좋은 거리를, 제가 특집 방송 올린 거 보세요. 이 좋은 거리를 하나도 통합당에서 못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주 참혹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송파을로 가봅시다. 너무 길게 찍으면 안 되니까. 송파을로 가면은, 여기는 무조건 배현진이가 이긴다, 이런 결론을 내드릴게요. 송파을은.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일보가 한 건데, 여론조사에서 최재성이가 37%, 그 다음에 배현진이도 40% 얻는다, 여론조사에서. 현재 이런 여론조사라면은 점점 갈수록 국민의힘이 저는 결집하려고 봐요. 그래서 배현진이가 압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니까 배현진이가 32%, 그 다음에 최재성이가 38% 나오는데 6%로 배현진이가 당선 가능성은 떨어지는데,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극복이 되고 있고 압승으로 갈 것이다. 봐요, 배현진이가. 그래, 이 최재성이 같은 경우도, 우리 한강 벨트에서, 우리 통합당이나 야권을 보면 한강 벨트에서 얘가 항상 팔고 다닌 것이 최재성이가 자기는 문재인의 복심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배현진이는 특별한 뒷배경도 없죠. 일부에서는 홍준표 키자라 그러는데, 그거는 홍준표 키자 아니에요, 배현진이는. 배현진이야말로 자기가 혼자 서고 일어난 친구다. 이렇게 보면 돼요. 홍준표의 영역은 거의 없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뭐 홍준표 퀴즈 대 문 대통령 복심 이런 거는 잘못 따른 거고, 이 배현진이하고 홍준표를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목을 다루려면은 586 운동권 대 미래 세대 이렇게 해야 돼. 586 운동권의 추악한 최재성, 그 다음에 미래 세대 시대 교체의 상징 배현진 이렇게 달아야 돼요. 원래 그런 구도로 가야 돼요. 그런 구도에 가야 되는데 지금 언론들 기자들도 과거 기자들보다 훨씬 쓰는 거 보면 떨어져요. 요새 애들이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재승이가 화이트 칼라에서 강세를 가져가요.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3년 하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니에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직원들 이런 애들이에요. 대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모르시는 것 같은 대기업이라고 삼성, LG, SK 그런 글로벌 대기업 말고도 요새 대기업이 엄청 짱짱한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많아요.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새로 일어난 대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연봉이 삼성이나 그런 센 업체가 많아요. 그걸 가장 혜택을 받은 애들이 문재인 정부 3년이라고. 거기를 못 들어간 우리 20대, 30대의 젊은이들도 거기에 못 들어가서 그걸 자꾸 들어가려는 이유가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자 봅시다. 그런데 배현진이는 주부청에서 강세를 보이고 이 최재승이는 화이트 칼라 층에서 강세를 보인다. 그러는데 이게 19대를 보면은 이 송파을이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 청정배, 새누리당 유일호가 있었죠. 유일호. 청정배보다 3% 차이로 4%로 신성을 하고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보다 압승을 하네. 그죠? 근데 이때 20대 총선에서는 안 내보냈나? 한국당에서? 그 당시 한국당에서 안 내보낸 것 같은데요? 안 내보낸 것 같아. 그리고 2018년 보선에서 이 당시에 배현진이가 지죠. 그죠? 한 20% 차이로 떨어지는데 요번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구로을 같은 경우하고 송파을 같은 경우하고는 지역구 구성 주민들의 구성이 완벽히 다르죠. 송파을은 지금 잠실 그런 데 아니에요. 잠실. 그죠? 그래서 계획이 되는 데라서 중상층들이 많이 진입해 있어서 송파을 주민들이 이 586에 꼴통 돌 던지는 돌만 던지고 이것만 하는 최재성 같은 애를 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는, 배현진이가 밑바닥을 긁고 들어가고 있는데, 밑바닥부터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압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개혁, 중앙일보 기사는 자꾸 최재성이를 개혁이라고 하고, 배현진을 보수결집이라는데, 이렇게 요번에 보시면 안 돼요. 제 말씀 드렸죠. 우리가 개혁이고 통합당과 중도 야권이 개혁이고, 그죠? 쟤네들은 뭐죠? 지나간 세력이에요. 최재성이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서 이거는 최재성 구태와 배현진 개혁의 대결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가장 미래통합당에서 가장 잘한 공천 중에 하나가 배현진을 갖다가 서울 송파을에 전략 공천한 거예요. 가장 돋보이는 거였어요. 여기서 배현진이가 몰고 나가주면 되는데, 이제 정치 초년생이니까 3년뿐이 안 됐죠. 들어온 지가.
그러니까 이제 대중의 인지도가 아나운서 출신이었고 이러니까 강할 텐데 여기서 배현진이가 힘을 몰아주면 어디까지 간다? 지금 광진을도 의외로 지금 곰이 잘하고 있잖아요. 의외로 그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되고 지금 보시면은 배현진이가 60세 이상 또 50대 또 가정주부들한테 우세인 반면에 그리고 자영업자한테도 우세하다. 그 송파을이 자영업자 엄청 많아요. 자영업자한테도 우세하고 최재승이는 40대와 30대 화이트 칼라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송파을을 보면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알 수 있는 것이 그죠? 40대 친문의 핵심, 30대 맘들,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 그냥 문바들이 여기서도 꽉 결집을 하고 있는 거죠. 꽉 결집을. 그죠? 근데 이 강남이나 또는 이제 저 강북에 몇 군데 있는데 그건 지금 크게 그 옆으로 확장성이 없으니까 제가 방송을 왔는데 거기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요번에 나타나는 현상이 3, 40대, 40대는 무조건 40대는 확 뭉치고 30대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들이 문바가 많고 이 친구들이 모든 걸 더불어민주당 선거를 주도를 하고 있죠. 그죠? 이거하고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도나 무당층을 끌고 들어와야 돼요. 중동 무당층들이 더 화이트 칼라가 많고, 그죠? 더 30대가 많아요. 중도 무당층이. 그래서 중도 무당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도 무당층, 쉽게 말해서 나는 열심히 돈 벌고 행복하게 살래 하는 사람들이 좌우 그런데 안 가요. 일부만 그렇고 그 사람들은 항상 무당층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층을 끌고 와야 되고 이제 뭐 한 며칠 있으면 또 그 통합당에 저 공천 문제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게 되면 다시 힘을 모으시면 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여기는 배현진이가 앞서요. 그때 보선 때 박종진이가 나갔죠. 박종진이가 그 더블 하는 앵커 출신 나갔었는데 박종진은 요번에 못 나갔으니까 1대1 구도가 돼서 이길 것 같고 이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김용태, 배현진 이 여론조사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이런 걸 말을 안 하니까 자꾸 선관위에서 경고를 하더라고. 왜 여론조사를 어디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말 안 하느냐고. 빨리 말씀드릴게요. 중앙일보가 입소서에 의해서 의뢰한 거고 13일, 14일에 걸쳐서 의뢰한 거고 송파의뢰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80%, 유선 임의 전화 걸기 RDD 20%로 했다. 그 다음에 평균 응답률은 9.9% 약 10%였다. 그럼 50명이 조사를 한 거예요. 50명이. 그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빨리 말씀드리죠. 그래 지금 여론조사라는 게 국민들이 무당층이 너무 많아요. 75%라 그랬죠. 그거 TV에 들어와서 자꾸 우파가 이긴다. 다른 방송을 보고 우파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돼요. 그거 TV는 항상 우파는 그대로 있었고, 그죠? 30% 그대로 있었다. 그죠? 그건 결국은 통합당을 찍을 것이다. 아무리 신란을 하고 표매를 하더라도 우파를 내부 총질을 하더라도 중도를 갖다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 지금 여론조사가 맞을 리가 없어요. 여론조사가 총선에서 여론조사로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성산이 있다고 희망을 가지세요. 압승은 불가하다고 제가 그러죠. 그런데 압승할 기운이 또 보이면 언론 방송에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